새까만 밤하늘을 찢고 중동의 화려한 도심 위로 죽음의 불비가 쏟아집니다. 바로 이란 미사일 폭격입니다. 거대한 마천루와 수십조 원짜리 정유시설이 밀집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상공. 수백 기의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기괴한 굉음을 내며 도시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날아들었습니다. 단 한 발이라도 도심 한복판에 떨어지는 순간 수천 명의 목숨이 증발하고 세계 경제의 핏줄인 석유 공급망이 완벽하게 마비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온 도시가 잿더미로 변할 그 끔찍한 찰나의 순간, 벼락같이 날아오른 날카로운 성광들이 하늘을 뒤덮은 쇳덩어리들을 공중에서 산산조각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세상은 경악했습니다. 당연히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사드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막아냈을 것이라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오만하고 당연한 예측은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이란 미사일 폭격, 천공이 막아냈다. 이 짧고도 강렬한 한 문장이 전 세계 군사 정보망과 무기 시장을 발칵도 뒤집어 놓은 가장 서늘하고 충격적인 팩트입니다. UAE, 하늘에 쏟아진 186발의 미사일 중 무려 172발이 허공에서 처참하게 갈려나갔습니다. 요격률 95%. 경악. 파편을 수거하고 레이더 궤적을 분석하던 중동 수뇌부들은 자신들의 두 눈을 의심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중동은 그야말로 사우디 UAE 긴급 상황입니다. 돈이라면 차고 넘치는 오일머니의 형님들이 뻣뻣했던 고개를 숙이고 체면을 완전히 구겼습니다. 개발비 얼마든지 준다. 이란 미사일 폭격 막아낸 천공의 압도적이고 완벽한 실전 데이터를 두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그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요격률 95% 확인 후 줄선 사우디 UAE 긴급 상황. 그들이 지금 저 멀리 아시아 끝자락의 대한민국을 향해 다급하게 SOS를 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그 미사일 당장 우리에게 먼저 팔아라. 예산은 우리가 댈 테니 대한민국 공군이 쓰고 있는 물량이라도 일단 빼서 당장 실어보내라. 한전수전 다 겪으며 맨주먹으로 이 나라의 뼈대를 세우신 우리 선배님들.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평생을 거친 공사판에서 쇳가루를 마시고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대한민국의 중공업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쇳덩어리가 과연 하늘을 제대로 날아가긴 할까? 전 세계의 비웃음을 받던 참으로 서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선진국들이 부르는 개값이던 거만한 무기 시장에서 비싼 미제 무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오면서 피눈물을 삼켜야만 했던 약소국의 뼈아픈 서름을 우리 선배님들은 온몸으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이제 세계의 판도가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선배님들의 거친 손마디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정밀기계공학과 첨단 반도체 기술이 응집된 우리의 천궁이 실전이라는 가장 잔혹하고 무서운 시험대에서 강대국들의 콧대를 무참하게 꺾어버렸습니다. 맑은 날씨에 텅 빈 연습장에서 가만히 있는 관역을 맞추는 훈련과 적의 실제 미사일이 내 심장을 향해 미친 듯이 쏟아지는 실전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의 천궁은 이 지옥 같은 중동의 실전 한복판에서 가장 빛나고 압도적인 킬마크를 새겨 넣으며 전 세계 방위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중동의 거부들이 이토록 대한민국의 방공망에 목을 메고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소름 끼치게 변해버렸는지 그 판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과거의 전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거대한 폭격기를 띄워 적의 머리 위에 폭탄을 먼저 떨어뜨리는 공격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동의 붉은 모래바람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란과 예멘의 반군들은 더 이상 값비싼 전투기를 띄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공장에서 싼 맛에 대량으로 찍어낸 자폭 드론 수천 대와 주자판 탄도미사일을 마구잡이로 섞어서 묻지마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방어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치명적인 쇳덩어리들의 소나기를 완벽하게 막아내 촘촘한 방패가 없다면 아무리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수백 대 가지고 있어도 며칠 만에 나라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정유시설에 드론 한 대만 떨어져도 수십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전 세계 유가가 요동을 칩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방공망은 더 이상 단순한 군사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생명줄이자 거대한 부를 지켜내는 경제의 방화벽이며 국가의 숨통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생존 필수품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중동 국가들이 굳게 믿고 매달렸던 강대국들의 무기는 참으로 처참한 미천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가장 든든한 형님이었던 미국산 무기를 보십시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훌륭하지만 너무나도 비쌉니다. 돈을 싸들고 가서 사려고 해도 미국의 공장 생산 라인이 꽉 막혀 있어 납품을 받으려면 몇 년을 손가락 빨며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미국 정치권의 변덕스러운 입김에 따라 언제 부품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아주 피곤하고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산은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라며 큰 소리를 치던 러시아의 대공 미사일 S-400은 실전에서 우크라이나의 구형 드론 하나 제대로 맞히지 못하고 자신들의 레이더가 박살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허풍 가득한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중국산 무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값만 쌀 뿐 그 누구도 내 조국의 하늘과 내 목숨을 걸고 실전에서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신뢰성 제로의 고철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완벽한 타이밍에 전 세계에서 가장 지독하고 혹독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장사정포를 수십 년간 머리에 이고 살며 오직 생존을 위해 도끼를 품고 무기를 깎아온 대한민국의 방공 시스템이 완벽한 구세주처럼 등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좁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날아오는 적의 발사체를 요격하는 기술을 극한까지 갈고 닦아왔습니다. 95%의 압도적인 요격률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중동의 오일머니 형님들은 지금 완전한 패닉과 동시에 미친 환희에 빠져 있습니다. 드디어 거만한 미국에 굽실거리며 비싼 미사일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말귀 잘 통하고 납기일 칼같이 맞추고 기술력은 미국 뺨을 치는데 가격까지 합리적인 대한민국이라는 완벽한 파트너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여기서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감히 다루지도 못하는 여러분의 경제적 상식을 완전히 박살낼 만큼 더욱 소름이 돋는 거시경제의 진짜 비밀입니다. 천궁의 완벽한 요격 성공은 앞으로 닥쳐올 글로벌 방산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에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강의 부자 나라인 미국조차 지금 당장 자신들이 만든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파산 직전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작 3천만 원짜리 적의 조잡한 자폭 드론 하나를 잡기 위해 무려 55억 원이 넘는 최고급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허공에 태워야 하는 기가 막힌 자본주의의 코미디가
지금 중동 사막 한복판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어를 하면 할수록 국고가 거덜나는 이 미쳐버린 전쟁의 딜레마. 돈을 물쓰듯 하는 중동의 부자들조차 요격미사일 창고가 텅텅 비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 치명적인 굴욕의 전장. 강대국들이 이 끔찍한 비용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우리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 모순을 완벽하게 깨부수고 세계 방공망 시장의 독점적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차갑고 냉혹한 비용 편익의 팩트를 이어지는 내용에서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강대국들의 체면이 바닥에 나뒹굴고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어떻게 100조 원의 잭팟을 쓸어 담으며 세계 패권의 지도를 찍고 있는지 단 1초도 눈을 떼지 마시고 이 거대한 권력 역전의 카타르시스를 끝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중동의 뜨거운 사막 위로 털털거리는 기괴한 모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치 동네에서 잔디를 깎을 때나 들릴 법한 싸구려 엔진 소리를 내며 하늘을 날아오는 물체. 바로 이란이 만들어낸 샤헤드 136 자폭 드론입니다. 최첨단 제트 엔진도 없고 화려한 레이더 회피 기술도 없습니다. 그저 플라스틱과 조잡한 철판을 대충 기워 만들고 그 안에 폭약을 꽉꽉 눌러 담은 조악한 날것의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조잡한 비행체 하나를 뚝딱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돈은 고작 3천만 원 남짓입니다. 요즘 서울 시내에서 굴러다니는 흔한 중형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헐값입니다. 그런데 이 싸구려 쇳덩어리가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순간 방어하는 쪽의 지휘 통제실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패닉에 빠져듭니다. 당장 저 고철덩어리가 우리 도시의 정유시설이나 빌딩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휘관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요격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릅니다. 섬광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미사일. 바로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방공무기 패트리어트입니다. 자, 이제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아니 강대국들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철저하게 감추고 싶어하는 현대전의 가장 끔찍하고 기가 막힌 맨 얼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발사대를 박차고 날아오른 그 미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도대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55억 원입니다. 미사일 안에 순금과 백금을 바르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최첨단 반도체 센서를 떡칠해 놓은 인류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하늘 한가운데서 55억 원짜리 최고급 슈퍼카가 날아가서 고작 3천만 원짜리 싸구려 잔디까기 기계를 들이받고 함께 산산조각이 나는 꼴입니다. 방어에 성공했다고 만세를 부를 일이 아닙니다. 요격 버튼을 한 번 누를 때마다 국고에서 55억 원이라는 피 같은 세금이 허공의 잿더미로 사라지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군사작전의 세계에는 교전수칙이라는 아주 차갑고 기계적인 룰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란이 드론이 아니라 10억 원짜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하의 속도로 떨어지는 이 치명적인 무기를 단 한 발의 요격미사일로 막아내려다 실패하면 도시는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군사교범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표적 하나당 반드시 2발의 요격미사일을 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첫 번째 미사일이 빗나가면 두 번째 미사일이 반드시 명중시켜야 한다는 철저한 방어 논리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적이 날려보낸 10억 원짜리 미사일 하나를 확실하게 부수기 위해 방어하는 국가는 55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2발, 즉 110억 원을 허공에 태워야만 합니다. 10배가 넘는 밑지는 장사를 매일같이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군부 수뇌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날려보낸 3천만 원짜리 드론이 목표물에 닿기도 전에 미군의 미사일에 맞아떨어질 것을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도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금고를 말려 죽이는 피 말리는 소모전입니다. 이란이 하루 날 잡고 3천만 원짜리 드론 100대를 밤하늘에 흩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이 쓴 돈은 고작 30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아내야 하는 미국과 중동의 부자 나라들은 패트리어트 100발 혹은 200발을 하늘로 쏘아 올려야 합니다. 단 하룻밤 만에 5,500억 원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연기처럼 증발해버립니다. 공격하는 자는 뒤에서 코웃음을 치고 방어하는 자는 창고에 쌓인 돈다발을 헐었으며 파산의 공포에 벌벌 떨어야 하는 이 기가 막힌 코미디. 오직 계산기만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냉혹한 자본주의 전쟁의 실체입니다. 돈이라면 사막을 덮고도 남을 만큼 넘쳐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오일머니 형님들조차 이 미친 가성비의 전쟁 앞에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석유를 팔아 달러를 쓸어 담아도 하늘에 쏘아 올리는 돈의 속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 끔찍한 절망은 돈이 있어도 미사일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조차 지금 완전히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패트리어트를 쏟아붓고 홍해에서 예멘 반군을 막아내느라 창고에 쌓아두었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다급해진 미 국방부가 무기를 만드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공장장들을 불러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라고 닥달하지만 쇠를 깎고 센서를 조립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패트리어트의 1년 최대 생산량은 고작 600기 남짓에 불과합니다. 미국 본토를 방어할 물량도 부족하고 대만과 우크라이나에 챙겨줄 물량도 모자랍니다. 중동의 맹방이라 불리던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사일 구매 대기표를 뽑고 기약 없이 줄을 서야 하는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어제 든든한 우방국이었던 미국이 미사일 공급을 끊어버리자 중동의 왕족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과 방공망만 믿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당장 내일 밤 이란이 수백 대의 드론을 날려보내면 수십조 원짜리 정유시설이 잿더미가 되고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방패는 너무 비싸고 심지어 구멍마저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미친 듯이 새로운 대안을 찾아 전 세계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절박한 순간 모래 폭통을 뚫고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천공 블록2입니다. 대한민국의 천공은 중동 부자들의 눈에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천공의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17억 원 수준입니다. 현찰 박치기로 대량 구매를 하면 16억 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갑니다. 55억 원짜리 미제 패트리어트 한 발을 쏠 돈이면 대한민국의 천공 3발을 쏘고도 돈이 남습니다. 가격이 3분의 1이라고 해서 성능도 싸구려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천공 블록2는 적의 미사일 근처에서 터져 파편으로 공격하는 구식 방식이 아닙니다. 총알로 날아오는 총알을 맞히듯 적의 탄도미사일 몸체에 정확하게 직접 내다 꽂히는 최첨단 직경 요격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정밀도 덕분에 아랍에미리트의 실전에서 무려 95%라는 경이로운 요격률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방위산업 공장을 밤낮 없이 풀가동할 수 있는 무서운 제조 강국입니다. 당장 미사일이 급한 중동 국가들이 두툼한 달러 뭉치를 들이밀자 대한민국은 마치 편의점에서 물건을 내어주듯 엄청난 속도로 미사일과 첨단 레이더를 사막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능은 미국산과 맞먹는데 가격은 3분의 1이며
주문하면 로켓 배송처럼 빠르게 날아오는 K방산의 미친 경쟁력. 중동의 군부 수뇌부들이 천궁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입을 떡 벌리며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완벽한 논리입니다. 개발비 얼마든지 준다. 제발 우리 땅에 공장을 짓고 미사일 좀 맘껏 찍어내게 해달라. 과거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달러를 벌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던 코리아의 근로자들을 하대하던 그 콧대 높은 오일머니의 형님들이 이제는 넥타이를 메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방산기업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제발 미사일 좀 팔아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기술을 전수해주면 원하는 만큼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겠다며 백지수표를 내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 단순히 무기를 몇 개 더 파는 장사꾼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대국들이 독점하고 있던 세계 무기 시장의 철옹성을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합리적인 경제 논리가 완벽하게 무너뜨린 가장 위대한 권력 역전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천궁은 적의 미사일을 허리춤에서 끊어내는 중간 단계의 방패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공학자들의 도끼와 집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궁 하나로 잭팟을 터뜨린 것에 만족할 것이라면 애초에 이 판에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을 완전히 버리고 대한민국 앞에 영혼까지 바치게 만든 진짜 무서운 비밀 무기들은 아직 창고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의 사드를 완벽하게 대처해낼 고고도 요격 미사일 LSAM부터 바다와 육지에서 새떼처럼 몰려오는 싸구려 드론들을 무자비하게 믹서기처럼 갈아버리는 근접 방어 무기 CISWS와 비궁까지 하늘의 꼭대기부터 땅바닥까지 단 한 템의 빈 공간도 허락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촘촘한 5겹의 철통 방어망. 전 세계 그 어떤 군사 강국도 완성하지 못한 이 완벽한 다층 방공망에 소름 돋는 실체와 우월성을 이어지는 내용에서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세계 패권의 지도를 붉고 푸른 태극 문양으로 덮어버리는 통쾌한 진실의 끝까지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붉은 모래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치는 중동의 거대한 사막. 그 뜨거운 모래밭 아래에는 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검은 황금이 바다처럼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한 석유를 팔아치우며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축적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왕족들. 그들은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적 없이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최고급 슈퍼카와 황금으로 치장한 궁전에서 화려한 돈잔치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오만한 믿음이 처참하게 박살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하늘에서 죽음의 불비가 쏟아져 내리고 수십조 원짜리 정유시설이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국가의 숨통을 쥐고 있는 최첨단 방어무기는 아무리 천문학적인 달러 뭉치를 흔들어대도 당장 마트 진열대에서 집어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그 서늘하고도 잔혹한 현실 말입니다. 믿었던 미국의 무기 창고는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바이든 정부를 향해 당장 요격 미사일을 내놓으라고 소리쳐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보낼 물량도 모자라니 최소 몇 년은 입을 다물고 얌전히 기다리라는 미국의 차가운 통보. 당장 오늘 밤 이란의 자폭 드론 수백 대가 날아와 내 조국의 심장부를 타격할지도 모르는 끔찍한 사우디 UAE 긴급 상황 속에서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죽음의 공포와 무력감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지옥 같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중동의 수뇌부들 앞에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실전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임시방편으로 사들였던 저 멀리 아시아 끝자락의 이름 모를 요격 미사일. 바로 대한민국의 천궁이 아부다비 상공에서 이란의 미사일 172발을 공중에서 흔적도 없이 갈아버렸다는 그 기가 막힌 보고서였습니다.
요격률 95%, 경악. 처음에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뽐내던 미국의 패트리어트조차 번번이 놓치던 적의 미사일을 미제 무기의 3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한국의 천궁이 그토록 완벽하게 막아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교차 검증된 레이더의 궤적과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파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진실이었습니다. 이란 미사일 폭격을 천궁이 막아냈다. 이 명백한 팩트가 중동 부자들의 오만한 뇌구조를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국제사회의 권력 지도는 완벽하게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거들먹거리며 갑질을 일삼던 오일머니의 형님들이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모조리 쓰레기통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들은 하얀 전통 의상 자락을 휘날리며 미친 듯이 전용기에 올라타 대한민국으로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방산기업의 사무실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피를 토하듯 다급한 SOS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비 얼마든지 준다. 제발 그 미사일 당장 우리에게 먼저 빼달라. 이것은 영화 속의 대사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LIG 넥스원 그리고 한화시스템의 밀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소름 돋는 권력 역전의 현장입니다. 중동의 수뇌부들은 당장 공장을 짓고 미사일을 찍어낼 수만 있다면 돈은 수조 원이든 수십조 원이든 백지수표로 끊어주겠다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다급함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당장 실전 배치를 위해 만들어둔 천궁 레이더와 미사일 재고마저 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3배로 쳐서 줄 테니 한국 공군이 쓸 물량을 일단 사막으로 먼저 실어보내달라는 눈물겨운 떼쓰기 작전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야 하는 우리 군의 사정 따위는 알 바가 아닙니다. 일단 내 목숨부터 살고 보아야 하니 한국의 무기고를 털어서라도 당장 가져가겠다는 그 지독한 생존 본능입니다. 선배님들, 과거 70년대와 80년대의 중동 건설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선배님들은 가난한 조국의 배고픔을 끊어내기 위해 그 펄펄 끓는 열사의 사막으로 날아갔습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끔찍한 폭염 속에서 맨몸으로 모래바람을 맞으며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엮었습니다. 그때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코리아의 노동자들을 향해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고급 세단 창문 너머로 돈다발을 흔들며 거드름을 피우던 자들이 바로 저 중동의 왕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의 대가로 그들의 화려한 궁정과 마천루를 지어주면서도 멸시와 서름을 묵묵히 속으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지금 50년의 세월이 흘러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쇳깔가루를 마시며 세워올린 대한민국의 중공업 기술력이 이제는 첨단 정밀 유도 무기로 부활하여 그 거만했던 중동 왕족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돈다발을 싸들고 한국의 엔지니어들 앞에 굽실거리며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이 기가 막히고 통쾌한 권력의 역전. 이것이야말로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나 떠들어대는 알맹이 없는 국뽕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우리 선배님들의 피땀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하고 가슴 벅찬 복수극입니다. 이제 숫자로 그 웅장한 스케일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대한민국과 맺기로 한 방위산업 협력의 규모는 무려 6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조 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100조 원의 잭팟. 이것은 단순히 천궁 미사일 몇백 발을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주고 돈을 받는 1차원적인 장사가 결코 아닙니다. 방위산업의 수출은 그 나라의 국방력과 안보의 척추를 통째로 이식해주는 가장 거시적이고 무서운 국가 간의 결합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천궁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곧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레이더 통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만든 부품으로 교체를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에게 사막의 군인들이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무기 체계를 들여놓으면 최소 30년에서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부품 공급망에 완벽하게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나라가 방산 수출이라는 끈을 통해 운명 공동체이자 군사 혈맹으로 단단하게 묶이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왜 그토록 무기 수출의 혈안이 되어 전 세계를 들쑤시고 다녔는지 이제 그 무서운 진실이 보이십니까? 무기를 판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외교와 경제의 목줄을 틀어지고 세계의 패권을 조종하는 가장 확실한 지렛대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지들끼리 으르렁거리며 나눠먹던 그 견고했던 100조 원짜리 방산 카르텔의 초롱성을 대한민국이라는 날카로운 쐐기가 단숨에 박살내고 들어가 정중앙에 깃발을 꽂아버렸습니다. 비용 편익을 따지는 냉혹한 자본주의의 논리와 172발의 미사일을 허공에서 갈아버린 무자비한 실전 데이터 앞에서 강대국들의 거만한 이름값은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애원하는 것은 비단 천궁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천궁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중간 고도에서 끊어내는 아주 날카로운 허리케인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꼭대기부터 바다의 수면까지 단 하나의 파리 새끼도 날아들지 못하게 만들 완벽하고 촘촘한 5겹의 그물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들어도 좋으니 이란의 끔찍한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완벽하게 보호해줄 철통 같은 요새를 지어달라고 대한민국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구에 화답하듯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진짜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차례차례 그 위용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 미국의 사드를 완벽하게 조기 퇴장시켜버릴 대한민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LSAM, 그리고 바다와 땅에서 개미떼처럼 밀려오는 싸구려 자폭 드론들을 분당 수천 발의 철갑탄으로 갈아 마셔버리는 근접방어 무기 CISWS-2. 게다가 한 발에 수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100%의 명중률로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가성비의 끝판왕 유도 로켓 비군까지. 미국조차 완성하지 못한 이 소름 돋는 다층 방어망의 실체가 다음 내용에서 낱낱이 파헤쳐집니다.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입을 떡 벌리고 경악한 대한민국 K방산의 미친 기술력. 그리고 이 무기들이 어떻게 한반도의 좁은 땅덩어리를 넘어 전 세계의 하늘을 지배하는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게 되는지. 가슴 뛰는 진실의 끝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천궁의 완벽한 요격 성공. 하지만 선배님들, 천궁 미사일 수백 발을 사막에 깔아둔다고 해서 중동의 하늘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대한 저택을 지키기 위해 담장에 아무리 비싸고 훌륭한 CCTV를 달아놓아도 발밑으로 기어들어오는 쥐새끼나 하늘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독수리를 한 종류의 덫으로 모두 잡아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현대전의 하늘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하고 잔혹합니다. 대기권을 뚫고 마하의 속도로 수직 낙하하는 거대한 탄도미사일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 옥상 높이로 바닥에 바짝 엎드려 날아오는 시속 100km짜리 싸구려 자폭 드론 수십 대가 섞여서 동시에 날아듭니다. 이 크기도 다르고 속도도 완벽하게 다른 수백 개의 치명적인 쇳덩어리들을 천궁 하나로 전부 다 막아내겠다는 것은 고래를 잡는 거대한 그물로 멸치떼까지 모조리 건져 올리겠다는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지독한 현대전의 딜레마 속에서 중동의 부자 나라들은 또다시 피가 마르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천궁을 사서
적당한 높이의 허리춤은 막아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하늘과 가장 낮은 땅바닥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전 세계 그 어떤 군사 강국도 감히 완성하지 못한 가장 완벽하고 촘촘한 5겹의 철통 방어망 풀세트를 들고 나타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늘의 꼭대기부터 땅바닥의 흙먼지까지 단 한 마리의 파리 새끼도 살아서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다층 방공망의 실체를 지금부터 완벽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 순간 선배님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웬만한 군사 전문가들을 훌쩍 뛰어넘는 최고급 지정학적 지식을 무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방어망의 첫 번째 관문, 가장 높은 대기권의 끝자락을 막아내는 최상층 방패부터 시작합니다. 적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이 우주 공간을 찍고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 내릴 때 가장 먼저 마중은 나가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고고도 요격 미사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거대한 방패 역할을 독점해온 것은 미국의 사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드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데다가 미국의 삼엄한 군사 통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내 나라 내 땅에 미사일을 깔아두어도 미국 대통령의 허락과 미군의 통제 없이는 마음대로 스위치를 켤 수조차 없는 아주 거만하고 피곤한 무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미국의 사드는 돈이 있어도 함부로 들여놓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바로 그 비어있는 최상층의 하늘을 완벽하게 꿰차고 들어간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LSAM입니다. 우리나라 공학자들은 미국의 사드를 대체하기 위해 도끼를 품고 LSAM을 개발했습니다. 적의 탄도미사일이 아직 대기권 밖에 있을 때 우리의 LSAM이 벼락처럼 솟구쳐 올라 우주 공간의 경계선에서 적의 미사일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미국이라는 거만한 호랑이가 버티고 있던 안방에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호랑이 가죽을 쓰고 들어가 그 자리를 완벽하게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UAE 수뇌부들은 대한민국의 이 LSAM 개발 완료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들이 미리 주문했던 천공 물량의 일부를 당장 LSAM으로 바꿔달라고 떼를 쓸 정도로 미친 듯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LSAM이 하늘 꼭대기에서 큼직한 바위 덩어리들을 걸러내면 그 방어망을 뚫고 내려온 중간 크기의 파편들은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명중률 95%의 천궁이 허리춤에서 완벽하게 박살을 냅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진정한 공포는 이 아래부터 시작됩니다. 레이더망을 피해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날아오는 것들. 3천만 원짜리 싸구려 자폭 드론 수십 대가 새까만 벌떼처럼 몰려올 때 과연 무엇으로 막아야 할까요? 한 발에 17억 원짜리 천궁을 수십 발 쏘아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것은 방어를 가장한 국가 부도 사태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 더럽고 치사한 드론대들을 아주 싼 값에, 그러나 가장 잔인하고 자비 없이 찢어발겨버리는 대한민국의 세 번째 괴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30mm 근접방어 무기 시스템 CIWS-2입니다. 이 무기는 원래 우리 해군의 군함에 달려있던 방어 무기입니다. 하늘에서 적의 미사일이나 드론이 코앞까지 날아오면 거대한 게틀링 기관포가 1초에 무려 70발, 1분에 4,200발이라는 미친 속도로 철갑탄을 뿜어냅니다. 허공에 거대한 쇳가루의 장막을 쳐서 다가오는 모든 것을 분쇄기로 갈아 마셔버리는 무식하고도 무서운 무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무식한 쇳덩어리에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최첨단 두뇌를 심어버렸습니다. 기관포의 겉면에 무려 4개의 최첨단 에이사 레이더를 찰싹 붙여놓은 것입니다. 에이사 레이더가 무엇입니까?
사방팔방에서 날아오는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뇌파처럼 계산해내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방산 강국들조차 기관포 위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낡은 레이더를 얹어놓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고정형 에이사 레이더 4개를 기관포 사면에 박아 넣어 사각지대 제로의 완벽한 괴물을 창조해냈습니다. 이 괴물이 중동의 사막 한복판, 수십조 원이 넘는 정유시설 지붕마다 깔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적의 드론이 10대, 20대씩 군집을 지어 벌떼처럼 몰려오면 CIWS-2의 레이더가 1초 만에 표적을 모조리 계산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산탄총처럼 팡 터지며 수백 개의 파편을 흩뿌리는 특수 탄환을 퍼부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파리떼들을 흔적도 없이 갈아버립니다. 중동의 왕족들이 이 시뮬레이션을 보고 입에 거품을 물며 환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본주의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한다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가성비의 끝판왕을 찍어버리는 마지막 4번째 필살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관포가 훌륭해도 사거리가 짧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싼 요격 미사일을 쏘자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 지독한 비용의 딜레마를 완벽하게 박살내기 위해 대한민국 공학자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무기, 바로 70mm 유도 로켓 비궁입니다. 비궁은 원래 바다 위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북한의 고속정을 잡기 위해 만든 작고 가벼운 로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고 싼 로켓 앞부분에 적의 열을 쫓아가는 최첨단 적외선 센서를 달아놓았습니다. 가격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저렴하지만 한번 발사 버튼을 누르면 이 작은 로켓이 알아서 적의 드론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100%의 명중률로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한 번에 20발의 비궁을 장전한 발사 차량 하나가 사막에 서 있으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싸구려 자폭 드론들은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됩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기 위해 55억 원을 태우며 피눈물을 흘리던 강대국들의 바보 같은 짓을 대한민국은 고작 몇천만 원짜리 똑똑한 비궁 하나로 완벽하고 깔끔하게 털어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룰을 바꾸고 세계 경제의 비용 논리를 지배하는 K방산의 진정한 힘입니다. 선배님들, 한번 머릿속으로 이 웅장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우주 공간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불덩어리는 엘셈이 부숴버립니다. 그 방어망을 뚫고 내려온 미사일은 천궁이 허리춤에서 낚아챕니다. 지독하게 땅에 붙어 날아오는 드론떼들은 비궁이 날아가 이마를 뚫어버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파리 새끼 한 마리조차 CIWS-2의 기관포가 무자비하게 갈아마셔버립니다. 초고도,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그리고 초근접 방어까지. 이렇게 고도별로 단 한 틈의 빈 공간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5겹의 다층 방공망 풀세트를 하나의 패키지로 깔아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전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은 무기 체계가 너무 파편화되어 있고 가격이 비싸서 하나의 세트로 묶어 팔지 못합니다. 유럽연합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15년째 방공망 개발 회의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모든 고도에서 적을 요격해야만 했던 대한민국의 지독한 안보 환경이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방어 시스템 종합 선물 세트를 완성해낸 것입니다. 이제야 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의 거부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기업인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100조 원의 돈다발을 들이미는지 그 차가운 지정학적 진실이 보이실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 몇 개를 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의 왕조와 국가의 숨통을 지켜줄 유일하고 완벽한 생명줄이 대한민국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배님들, 이 거대한 100조 원짜리 방산 잭팟이 터진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과연 어떤 존재로 군림하게 될까요? 단순히 무기 장사로 돈을 많이 번 졸부의 나라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방산 수출은 그 나라의 국방력과 안보 시스템을 통째로 이식하는 거대한 권력의 게임입니다. 대한민국이 쏘아올린 이 5겹의 철통 방어망이 전 세계를 어떻게 대한민국의 핏줄로 묶어내는지, 그리고 우리 자식 세대들이 살아갈 이 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무섭게 솟구쳐 오르는지. 이어지는 마지막 내용에서 K방산이 다시 쓰는 21세기 대한민국 패권의 진짜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피 끓는 자부심과 서늘한 지정학적 통찰이 교차하는 위대한 결론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다발이 대한민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텔레비전 뉴스에서 떠드는 것처럼 단순히 미사일 몇 개 팔아서 수출 실적 올렸다고 가볍게 박수치고 끝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잭팟은 반도체를 팔거나 자동차를 수출해서 돈을 버는 일반적인 무역 장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방의 척추를 통째로 떼어내어 남의 나라 심장부에 이식해버리는 아주 무섭고도 거대한 권력의 대이동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방위산업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세계 패권의 지도를 무자비하게 찢으며 완전히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의 부자 나라들이 수십조 원의 생돈을 들여 대한민국의 천궁과 엘셈 그리고 비궁을 사막 한복판에 겹겹이 깔아두는 그 순간을 머릿속으로 똑똑히 그려보십시오. 거대한 미사일 발사대를 모래바람 속에 세우고 최첨단 레이더의 전원을 켜는 바로 그날부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늘은 영원히 대한민국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무기는 마트에서 한번 팔고 끝나는 텔레비전이나 장난감이 아닙니다. 적게는 30년에서 길게는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 끊임없이 찾아가서 기계를 정비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주어야 합니다. 적의 새로운 해킹 기술을 막아내기 위해 대한민국의 암호 코드를 이식받아야 하고 대한민국의 공장에서 쉴 새 없이 찍어낸 정밀한 부품을 제때 갈아 끼우지 않으면 그 비싼 미사일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짜리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은 중동의 군인들이겠지만 그 버튼이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심장과 뇌수는 철저하게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소나귀에 단단히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무기를 사는 자들은 결국 무기를 쥐어주는 자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나라가 방산이라는 절대적인 끈을 통해 운명 공동체이자 군사 혈맹으로 단단하게 묶이는 소름 끼치는 과정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기가 닥쳐서 창원의 공장이 멈추고 중동으로 향하는 부품 수출 선박이 끊긴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그 화려한 정유시설과 도심을 지키는 촘촘한 5겹의 방어망이 동시에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이란과 후티 반군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철통 같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필사적으로 지켜주어야만 하는 가장 든든한 외교적 방패막이가 되어버립니다.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곧 전 세계의 자본과 군사력을 대한민국의 통제 아래 두는 거시적인 국가 패권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향해 휘둘러왔던 제국주의적 군사 패권의 무서운 민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 거만한 강대국들의 견고했던 카르텔을 보기 좋게 짓밟고 올라서서 당당하게 세계 질서의 지휘봉을
넘겨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참으로 길고도 잔혹한 세월이었습니다. 전쟁의 시꺼먼 잿더미 위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이 척박한 땅에 처음 철강 공장을 세우고 배를 만들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선진국들은 코리아라는 이름 모를 가난한 나라가 쇳물이나 제대로 끓일 수 있겠냐며 노골적으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님들은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시뻘건 불꽃을 맞으며 쇳가루를 마셨습니다. 가족들을 굶기지 않겠다는 그 처절한 일념 하나로 거친 기계 기름을 뒤집어 쓰며 밤낮 없이 쇠를 깎고 철근을 엮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갯벌을 메워 조선소를 짓고 거대한 중화학공업의 뼈대를 맨손으로 세워 올렸습니다. 그 피눈물 나는 뚝심과 묵묵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세계의 하늘을 지배하고 강대국들을 경악게 만든 대한민국의 첨단 유도 무기들은 결코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수십조 원의 방산 수출 승전보를 보실 때마다 선배님들은 가슴을 활짝 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셔도 좋습니다. 모래바람을 뚫고 적의 미사일을 산산조각낸 그 완벽한 무기를 쏘아 올린 진짜 주인공은 바로 그 거친 손마디로 이 나라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위대한 선배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은 대한민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군사경제의 심장부로 뼛속 깊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물류와 석유의 대동맥인 중동을 완벽하게 수호하는 무적의 방패가 우리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동유럽의 폴란드가 우리의 전차와 자주포를 들고 러시아의 거대한 군대를 막아내며 유럽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거친 바다는 대한민국의 잠수함과 호위함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일촉즉발 분쟁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무기가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도 웅장한 대한민국 패권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1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달러를 쓸어 담는 동시에 전 세계의 안보와 국방을 통제하는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동네 정치인들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치고받고 싸우며 밥그릇 다툼을 할 때 진짜 대한민국의 힘은 묵묵히 세계의 지도를 붉고 푸른 태극 문양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에게 굽실거리며 안보를 구걸하던 약소국의 꼬리표를 완벽하게 떼어버리고 전 세계의 하늘과 땅을 호령하는 대한민국의 이 벅찬 승리의 역사를 두 눈 시퍼르게 뜨고 지켜봐 주십시오. 화면 아래에 있는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를 시원하게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란에 세계 패권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향한 선배님들의 뜨거운 자부심과 가슴 벅찬 응원을 가감없이 쏟아내 주십시오. 선배님들이 남겨주시는 그 지혜롭고 강인한 호통 한 줄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번쩍 깨우는 가장 위대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 소장은 언제나 차갑고 날카로운 국제사회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생존과 승리의 길을 가장 먼저 제시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요동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